네, 산야초 아일랜더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높은 산을 가볼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초입인데요. 여기에 보여드릴 식물이 있어서 네, 바로 뚝깔입니다. 뚝깔. 네, 마타리하고 비슷한 형제죠. 네, 뚝깔은 처음에 보시면 어린 잎은 이렇게 둥글다가 이렇게 잎이 하나씩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둥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갈라지다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머리 그리고 팔처럼 이렇게 사람처럼 갈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털이 많습니다. 약간 짧고 부드러운 털이 많은데요. 마타리는 노란색 꽃을 피우고요. 이 뚝깔은 하얀색 꽃을 피웁니다. 네, 뚝깔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냥 무슨 나무 같죠? 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털도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 있죠? 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바로 다래입니다. 다래. 다래 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나중에 길어져서 덩굴져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타고 다니겠죠. 저도 이렇게 새로 나온 달의 모습을 자주는 못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새로워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네, 촬영을 했습니다. 네, 다래입니다. 다래. 네, 한 800고지 정도 올라왔는데요. 여기 올라와서 보면 약간 넓고 하트형의 식물이 있는데 네, 이것도 여러분 보여드렸죠. 네, 족돌이풀입니다. 네, 여기 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꽃 때문에 족돌이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이 꽃이 이렇게 거꾸로 보면 머리에 쓰는 족돌이 옛날에 썼던 그 족돌이라는 것과 닮아서 족돌이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족돌이풀도 뭐 무늬족돌이풀, 개족돌이풀, 뭐 금오족돌이풀, 자주족돌이풀 등등 많은데요. 네, 요거는 그냥 족돌이풀 같기도 하고요. 구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족돌이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보싱 볼록볼록한 게 좀 많고요. 털도 좀 있습니다. 네, 줄기는 사각, 꿀풀과죠. 마주나기. 산에 가면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파리풀도 있고요. 그거랑 비슷한 삼박하입니다. 이 삼박하는 이름은 박하지만 실제 박하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향에서. 네. 근데 뜯어서 맡아보면 약간 은은하게 박하 향이 나요. 그래서 삼박하라고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조금 더워지는 시기가 되면 꽃이 피는데 꽃은 작지만 생각보다 예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모습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산에서 만나면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박하였습니다. 네, 요거는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개모시풀인 줄 알았어요. 조금 커서. 그런데 줄기를 보시면 네, 줄기를 보면 가시가 있죠. 유리관 같이 생긴 가시가 있어요. 네, 찔리면 아주 아픈 네, 쐐기풀입니다. 쐐기풀. 찔리면 상당히 아파요. 네, 쐐기풀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새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은 저도 처음인데 기억해 뒀다가 네, 꼭 두 장이 나오고 잎 한 장이 옆에서 이렇게 작게 올라오는 게 특징인 것 같네요. 네, 여기도 있고요. 이런 모습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쐐기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하얀 제비꽃하고 같이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잎은 약간 각이 져 있습니다. 조금 넓은 편인데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잎 뒷면이 하얗죠? 네,
섬유질이 많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또 한 가지 힌트는 여기 보시면 입자루에 날개가 있습니다. 바로 멸가치죠. 이 멸가치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그 옆에 보시면 네, 짜잔, 큰 개체가 있습니다. 이게 다 큰 게 아니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산의 질경이라고 할 정도로 등산로 양쪽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군락도 있습니다. 제가 지리산 둘레길 인월 금계 구간을 갔었는데 거기는 이게 아주 꽉 찼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흔하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네, 멸가치라는 식물입니다. 멸가치.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올라오는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멸가치를 보여드리면서 또 다른 식물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괭이밥 중에서 산에 있는, 계곡이나 산에 있는 큰 괭이밥입니다. 이게 꽃인지 다른 식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렇게 잎이 단면이 잘린 것 같은 게 특징이죠. 네, 요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괭이밥입니다. 네, 흔하지만 요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렁쿠나무라는 나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나무인데 저는 아직까지 그 구분 포인트는 모르겠고요. 일단 딱총나무로 하겠습니다. 네, 딱총나무는 이렇게 잎이 복엽으로 한 7장 정도가 나는 게 특징이죠.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 딱총나무. 네, 많이 이걸 먹으면 설사를 한다고 해요. 네, 일부러 장이 안 좋을 때, 아니 변비가 있을 때 요걸 네, 설사를 하려고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딱총나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여기에 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취나물 같이 생겼죠. 이것도 얼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어젠가요? 네, 잎 가장자리를 보시면 가시가 있습니다. 네, 가시가 있는데 생각보다 뾰족해요. 네, 찔리면 아플 정도인데 이제 막 나오는 잎도 가시가 있죠. 약간 위를 향한 그 찔레 같은 꺾인 가시가 많이 달렸는데요. 바로 고려 엉겅퀴, 흔하게 곤드레 나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려 엉겅퀴는 조금 특별합니다. 흰 꽃을 핍니다. 네, 흰 꽃을 피는 게 정형 엉겅퀴가 있고 흰 고려 엉겅퀴가 있는데 그거는 꽃을 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흰 고려 엉겅퀴는 잎이 이렇게 많이 갈라집니다. 그냥 고려 엉겅퀴도 많이 갈라지던데요. 대체로는 아까 그 취나물 같이 갈라지지 않는 것들이 특징인데 이렇게 잎이 많이 갈라져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잎 끝을 보면 아주 작은 가시들이 자잘자잘하게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개체를 한번 볼까요? 네, 다른 개체를 보면 이렇게 보랏빛이 진한, 보랏빛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검은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생기고 이 밑에가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룩얼룩한 이런 개체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밑에가 아예 갈라졌는데 찢어진 것처럼 갈라졌죠. 역시나 가시는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꽃을 예전에 봐서 압니다. 하얀색 꽃이 피더라고요. 일반 엉겅퀴는 흰색 꽃이 아니죠. 네. 네, 잎이 아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흰 고려 엉겅퀴 아니면 정형 엉겅퀴인데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꽃을 확인해서 어떤 엉겅퀴인지 확실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멀리서 보면 약간 우산나물이랑 거의 흡사한데요. 요거는 옛날엔 먹었지만 지금은 독성이 있어서 잘 드시지 않는데요. 네, 삭간나물입니다. 삭간나물. 멀리서 이렇게 보면 우산나물하고 아주 비슷해요. 삭간나물은 털이 거의 없고요. 잎이 어릴 때는 5갈래도 있고 이렇게 4갈래, 3갈래, 그러다가 5갈래,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여러 갈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갈래도 있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독이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큰 남생 잎벌레인가요? 제가 벌레는 잘 몰라서 벌레가 잎을 갉아먹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꽃대입니다. 이 꽃도 생각보다 예쁜데 지금 막 피어있는 개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산나물이 아니고 삭간나물 네. 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잎이 5갈래, 하나 둘 셋 넷 5갈래로 갈라지는 투구꽃이나 진범하고 비슷한, 네, 잎이 뒷면이 더 반질반질하죠. 네, 참반디입니다. 어이구, 벌레가 있네요. 참반디 잎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U자 홈이 있습니다. 줄기에. 맛있는 나물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범이나 두구꽃과 비슷해서 초보자들은 유의를 하시라고 여러 유튜버들께서 말씀하시는 참반디입니다. 네, 요것도 얼마 전에 설명드린 거네요. 승마 중에 눈빛 승마. 눈개 승마는 장미과인데요. 이 눈빛 승마는 미나리아제비과라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안 되는 약간 독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잎이 결각도 많고요. 거치도 뾰족뾰족하고요. 아주 크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네,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리고, 네, 같은 승마긴 하지만 과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네, 눈빛 승마입니다. 눈빛 승마. 처음에는 이렇게 3갈래로 갈라졌다가 그 위에서도 3갈래로 갈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눈빛 승마입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약간 3갈래로 갈라지고 잎도 약간 비슷한데 눈빛 승마가 아니고, 이건 아래 보면은 긴 갈색 털과 흰색 털이 있는 노루오줌이죠. 네, 이것은 노루오줌입니다. 네, 요것도 삼박하랑 좀 비슷하죠. 여기 빨간 것까지. 하지만 벌개덩굴입니다. 이 녀석도 털이 좀 많은데 털이 삼박하보다는 긴 것 같아요. 네, 사각형의 마주나기. 네, 이게 이제 꽃대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꽃대가 여기 있습니다. 꽃이 피면 상당히 예쁜데 아직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꽃이 피면은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박하랑 비슷한 벌개덩굴입니다. 벌개덩굴. 네,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삼박하랑도 좀 비슷한데요. 네, 하지만 이건 삼박하가 아니고 이것도 꿀풀과입니다. 사각형의 털이 조금 있는데 털이 조금 엉성하네요. 네, 뜯어서 향을 맡아보면 향이 아주 강한 배초향입니다. 방아라고 해서 추어탕에도 넣어먹고 하는 그런 식물이죠. 꿀풀과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다 비슷해요. 꽃을 보기 전에는. 네, 그래서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아까 삼박하는 가운데만 빨간 게 있었다면 이 배초향은 잎 전체적으로 약간 빨간색이 있네요. 붉은빛, 자줏빛이 있네요. 네, 배초향의 모습입니다. 향이 틀리니까 향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털이 많고 3번째 보여드리는데 올해, 네, 잎은 마주나기, 약간 길쭉하고 약간 뾰족한 결각이 있습니다. 네, 큰 개현삼입니다. 현삼과의 큰 개현삼. 해연삼을 이렇게 자주 보여드린 적은 별로 없었는데 높은 산에 자주 오니까, 가끔씩 오니까 자주 보여드릴 수 있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보셨다가 비슷한 식물 발견하시면 이름을 불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개 현삼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잎이 좀 넓고요. 어렸을 땐 털이 굉장히 많은데 커도 털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솜털까지는 안 보입니다. 네, 담배풀입니다. 요거는 꽃대가 나중에 올라오고
꽃이 피면은 꽃대로 양쪽으로 달리는데 약간 곰방대를 닮아서 담배풀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천남성인데요. 독초죠. 네. 코브라 같은 불연포를 달고 있는 천남성의 모습입니다. 네. 요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강한 독초예요. 네, 그리고 독초 특집은 아니지만 네, 미치광이 풀도 있습니다. 꽃이 졌는데요. 이런 계곡가나 산지에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게 다 미치광이 풀이니까요. 보셨다가 보통은 아랫부분이 약간 붉습니다. 네, 잎은 어긋나기인데 위에서 보면 약간 이런 모습이고요. 네, 잎에 거치는 없고 결각도 없고, 네, 꽃은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달리고 나중에 떨어졌네요. 벌써. 네, 먹으면 미치광이가 된다는 미치광이 풀입니다. 네, 윤판나물 꽃이 너무 아름답네요. 이렇게 샛노란 윤판나물 꽃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와, 정말 예쁩니다. 네, 이 부분이 약간 진한 색이 특징이죠. 네, 저쪽에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나물로 먹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지만 독성이 있어서 우리고 데쳐서 먹어야 한다는, 네, 윤판나물입니다.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꽃을 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있는 윤판나물들은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윤판나무를 화초로 한다고 해서 별로 안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노란 꽃들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나가다가 잎은 약간 노루줌을 닮았고요. 뭔가 하얀 꽃이 하나 달렸어요. 여기 보시면 꽃대가 옆으로 길게 올라와서 이렇게 무슨 마이크처럼 생겼는데 이게 바로 노루삼입니다. 노루삼. 이름도 비슷하죠. 노루오줌하고. 네. 밑에서는 근데 두 갈래로 올라왔다가 여기선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쪽은 한쪽은 잎이고 한쪽은 꽃대.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줄기에는 약간 반점과, 예, 하얀 구리대 같이 하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쭉 따라 올라오면, 네, 이 마디마디가 약간 조금 검은 빛이 돌고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생각보다 예뻐요. 저도 노루삼은 처음 만났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봤는데요. 노루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은 노루오줌하고 아주 흡사한데, 노루오줌은 보통 이렇게 2회, 3회였는데 이 노루삼은 4회 정도 되네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털은 거의 없고요. 네, 잎 뒷면에도 털이 거의 없습니다. 네, 노루삼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새로운 식물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계곡가나 산지에 오면 보이는 냉이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쌀이냉이죠. 쌀이냉이는 잎끝이 이렇게 길고 뾰족한 게 특징입니다. 약간 추운 곳에 있어서 그런지 아직 붉은기를 많이 띠고 있어요. 아래쪽을 보면 약간 황새냉이랑도 비슷합니다. 근데 올라올수록 거의 피치명에 가깝죠. 네, 꽃도, 네, 십자박과답게 냉이와 비슷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요. 네. 쌀이냉이였습니다. 쌀이냉이. 그리고 여기는 산초나무가, 가시가 어긋나는 산초나무가 이제 막 자란, 네, 나무인 것 같습니다. 산초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산에 가시면 가죽나무나
뭐 온나무나 이런 거랑 비슷해서 헷갈리시는데요. 이것은 네, 북나무입니다. 북나무는 여기 보시면 이게 날개가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날개가 없는 개체도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 뜯어 보시면 제가 미리 뜯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얀 물이 나와요. 네. 이 북나무의 벌레집을 오배자라고 해서 그걸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북나무는 이 자라는 게 온나무나 가죽나무, 참중나무랑 비슷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나무죠. 네. 북나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뜯어서 향기를 맡아보시면 냄새가 좋은 비목나무입니다. 비목나무. 위에 꽃인가봐요. 이것도 빨간 열매가 맺히는데요. 싱그럽고 예쁜 비목나무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